때는 19세기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제노바. 이곳에 사는 우리의 주인공 마르코라는 소년에게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안 일어나면 너만 빼놓고 소풍 간다? 형 안녕. 안녕. 잘 잤니 마르코? 오늘은 마르코 가족이 소풍 가기로 한 날, 마냥 신난 마르코인데요. 하지만 왠지 아버지의 얼굴엔 근심 가득. 마르코의 엄마 안나도 마찬가지죠. 여튼 즐겁자고 나온 소풍길. 그런데 마르코의 형 토니오까지 우거지상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마르코 혼자 신났는데 토니오처럼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요. 고생은 이미 각오했어요. 그런 당신한테 반해서 산을 넘어 여기까지 온걸요? 여보, 사연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집안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엎친 데 덮쳐 남편은 몸까지 불편해진 상황. 결국 남편을 대신해 안나가 머나먼 아르헨티나의 가정부로 일하러 가기로 한 것이죠. 이제 곧 안나와 헤어져야 되는 것을 마르코만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소풍은 바로 마지막 가족 모임이었던 거죠. 어린 마르코에게는 상처를 주게 될 상황.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곁에 없어도 마르코가 씩씩하게 잘 지낼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너도 그래 마르코. 아빠도 마르코! 집안 사정을 모르는 마르코가 반대하지만 일단 먹고는 살아야죠. 그렇게 안나는 마르코를 뒤로하고 아르헨티나로 떠나는 배에 오릅니다. 잊지 말고 편지 써! 꼭 편지 써야 돼! 그렇게 엄마는 기약 없이 떠나고 이래저래 시간은 흘러 마르코는 엄마의 빈자리에 금방 적응하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며 잘 지내죠. 엄마가 곁에 없는 마르코가 금세 씩씩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엄마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애타게 기다리던 엄마 편지야. 엄마. 오매불망 엄마와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는 마르코. 그런데 뭔가 불길한 징조가 스름스름 생기죠.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너희 엄마 편지는 이번에 없었어. 꼬박꼬박 오던 엄마의 편지가 어느 순간부터 뚝 끊긴 거죠. 벌써 3번이나 안 왔잖아요. 병이 나신 거예요. 열이 펄펄 나는데 진찰도 못 받고 괴로워하고 계실 거예요. 마르코, 제발 진정해. 사실 정확한 건 알 수 없으니 마르코도 긴가민가 하지만 그런 마르코의 걱정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데 엄마 가지마. 나만 두고 가지마. 엄마. 바로 멀쩡하던 이웃집 아줌마가 갑자기 과로사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죠. 딱히 아픈 데도 없었는데 갑자기 갔대. 우리 엄마도 일 잘하고 부지런하지만 저렇게는 안 돼. 절대 안 죽는다고. 그 일이 있은 얼마 후 드디어 엄마의 편지가 도착하는데 그거 엄마 편지예요? 엄마는 몸이 좀 아파서 며칠간 자리에 누워 있었어. 의사 선생님도 곧 나을 거라고 했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이쯤 되니 마르코의 걱정은 확신로 바뀌고 마르코는 혼자라도 엄마가 있는 아르헨티나로 가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말이 쉽죠.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이동거리는 수만 킬로. 아니 안 돼. 그건 절대로 허락 못해. 그럼 엄마는 누가 돌봐줘요?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그 먼 길을 꼬맹이가 혼자 가는 걸 허락하는 게 미친 아빠죠. 하지만 마르코는 아빠의 반대에도 혼자 엄마를 찾아가기로 결심.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는 엄마 찾아 산말리의 본격적인 여정이 펼쳐집니다. 돈만 많다면야 이거저것 하고 편하게 다녀오겠지만 땡전 한 푼 없이 나선 여행길. 이렇게 밀항을 시작으로 본작의 트레이드 마크인 개고생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마르코는 이탈리아를 떠나 프랑스, 아프리카, 브라질의 항로를 거쳐
엄마가 있는 아르헨티나까지 3만리가 아닌 실제 6만리의 여정이 시작되며 먼 여행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연의 사람들과 만나고 도움도 받는 여행담이 어쩌면 엄마를 만나는 결말보다 재미있는 본작의 포인트죠.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행 과정에서 안타까운 상황의 무한반복이 시작되는데 그 무한반복이 뭐냐 하면 172번지, 174번지. 겨우겨우 엄마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 그래, 여기가 175번지야. 하지만 여기는 우리 집이란다. 이미 엄마는 다른 곳으로 떠났죠. 그 뒤에 바이아 블랑카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 그 바이아 블랑카라는 곳이 어딘데요? 그렇게 다시 개고생해서 엄마가 있다는 곳을 찾아 나섰고 겨우겨우 엄마가 있는 곳에 다시 도착하면 갑자기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이 마을을 떠났단다. 일주일만 일찍 오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본작품은 결말보다는 개고생하는 중간 과정이 관전 포인트인데 본 리뷰가 결말 보기 컨셉이므로 아쉽지만 중간은 생략하고 결말 챕터로 스킵하겠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여정의 마르코, 여행 중 얻은 늙은 당나귀와 함께 드디어 엄마가 확실히 있는 최종 목적지로 향해 갑니다. 참고로 당나귀의 이름은 할멈입니다. 넌 부탁해. 여행 중간중간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번 돈도 이제 다 떨어지고 하지만 이 모든 고생을 보상받을 엔딩으로 향해 가는데 목적지를 얼마 안 남기고 함께 개고생한 늙은 당나귀 할멈이 먼저 한계에 옵니다. 갔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 많이 걸어서 그렇지. 결국 마르코도 한계에 이릅니다. 보고 싶은데 엄마. 그럼 마르코가 개고생하는 이 순간 안나는 무엇 하고 있을까요? 역시 마르코의 예상대로 큰 병을 얻어 위독한 상태죠. 안나, 정신 차려요. 마르코.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저도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떨어진 체력에 가족이 보고 싶은 마음의 병까지 더해져 손대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죠. 불쌍한 안나. 부탁드려요, 선생님. 물론 전 최선을 다할 겁니다, 부인. 저기야. 저기에 엄마가 서 계셔. 엄마. 난 엄마 품으로 달려갈 거야. 결국 엄마가 있는 곳을 거의 다 와서 한계에 이른 마르코. 하지만 지나가던 여행자에게 발견되어 운 좋게 목숨을 구하죠. 그럼 조심해서 가거라. 네, 사나이답게 씩씩하게 걷는 거야. 네. 엄마, 보세요. 제가 왔어요. 같이 집으로 돌아가요. 누가 와도 다신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예요, 엄마. 드디어 수많은 개고생을 거쳐 마르코는 진짜로 엄마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전 안나로 씨의 아들 마르코예요. 마르코? 드디어 만났죠. 마르코. 안나, 이 아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당신의 막내 아들 마르코가 당신을 만나려고 이 먼 곳까지 찾아왔어요.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을 앞에 두고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엄마는 아들을 못 알아보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이제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늘 엄마 곁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를 부르는 마르코의 목소리에 기적이 일어나죠.
마르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안나. 당신 아들 마르코가 찾아왔어요. 혼자서, 이 어린애 혼자서요. 엄마, 저예요. 안나가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은 의사는 곧바로 달려오고 아들을 만나서 생긴 삶의 의지가 약해진 몸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바로 수술 준비를 하지. 마르코와의 만남으로 생긴 안나의 정신력에 기대를 걸고 바로 수술에 들어갑니다. 엄마, 지면 안 돼요. 힘내세요. 아들과 돌아가겠다는 의지력 하나로 버티는 안나의 어려운 수술. 그 결과는 바로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 해피엔딩이죠. 역시 보길 잘했어요. 맞는 말이죠. 마르코가 안 왔으면 안나는 벌써 요단강 건넜지요. 김청소 브러쉬로 굴뚝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안나는 마르코의 돌봄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귀여운 왕자님과 자비로운 왕비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 모자는 고향인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계 명작 극장 시리즈로 플란다스의 개의 후속작으로 제작된 엄마 찾아 산말리. 전작과 달리 해피엔딩이라 결말의 임팩트는 조금 약한 감이 있죠. 앞서 언급드렸듯 이 작품은 결말보다는 과정에 있어서의 임팩트가 더 크긴 합니다. 참고로 이 작품의 작화를 보고 눈치채신 분이 계셨겠지만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작품의 스텝 중 한 명이죠.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